며칠 전부터 등이 아프고 소화가 안 되는데 혹시 췌장암은 아닐까요? 지난주 제 진료실을 찾은 52세 환자분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이분이 갑자기 등 통증과 소화 불량을 경험하면서 극도의 불안에 빠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단순한 소화 불량이 아니라 침묵의 암, 췌장암이 보내는 초기 신호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중요한 신호를 놓치고 계시는데 오늘 이 한 편의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박태식입니다. 내분비내과 전문의로 지난 45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확인한 췌장암의 숨겨진 진실들을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작년 가을 57세 박영호 씨가 저희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소화불량 때문이었죠. 최근에 기름진 음식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등까지 아파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호 씨는 평소 술을 좋아하셔서 거의 매일 소주 한두 잔씩은 드시는 분이었고 당뇨병도 10년째 앓고 계셨습니다. 나이 들면 소화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뇨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고 계셨죠. 사실 영호 씨는 최근 2개월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체중이 5kg이나 빠졌다고 하셨는데 단순히 여름이라 입맛이 없어서 그런 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영호 씨의 증상들이 너무 전형적이었거든요. 특히 등으로 뻗치는 폭통과 원인 모를 체중 감소는 췌장 질환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모르니 췌장도 한번 정밀하게 살펴보시죠 라고 권했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췌장암 표지 수치가 정상보다 3배나 높았고 당화혈색소도 평소보다 급격히 상승해 있었습니다. CT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저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췌장 머리 부분에 2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된 것입니다. 다행히 아직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 않은 초기 단계였지만 만약 몇 달만 더 늦었다면 수술 기회조차 놓쳤을 상황이었습니다. 영호 씨는 단순한 소화 불량인 줄 알았는데 이런 큰 병이 숨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충격을 받으셨지만 조기에 발견한 덕분에 즉시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항암 치료를 마치고 정기적인 검사를 받으며 일상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영호 씨는 지금도 병원을 방문하실 때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며 감사 인사를 하십니다. 제가 그날 영호 씨에게서 발견한 것은 바로 췌장암의 초기 신호들이었습니다. 췌장암은 침묵의 암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췌장이 우리 몸 깊숙한 곳, 위와 등 뒤쪽에 위치해 있어서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아무런 신호가 없는 것일까요? 제가 45년간 수많은 췌장암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것은 분명히 초기 신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신호들이 너무 흔한 증상들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을 뿐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새로 생긴 소화 불량입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나서 유독 속이 더부룩하고 메스꺼운 증상이 계속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췌장에서 분비되는 소화 효소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두 번째는 등으로 뻗치는 폭통입니다. 명치 끝 부분이 아프면서 그 통증이 등까지 관통하듯이 아픈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누워있을 때 더 심해지고 앞으로 몸을 구부리면 조금 나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원인 모를 체중 감소입니다.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한 달에 2-3kg씩 빠진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췌장암 환자의 80% 이상에서 나타나는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네 번째는 갑작스런 당뇨병 발생이나 기존 당뇨의 급격한 악화입니다.
췌장에 종양이 생기면 인슐린 분비에 장애가 생겨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8개월 전 만난 49세 직장인 김민정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민정 씨는 평소 건강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분이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도 빠짐없이 받고 운동도 꾸준히 하는 모범적인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점심을 먹고 나면 유독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회사 스트레스 때문인가? 하고 생각했지만 증상이 2주 이상 계속되자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민정 씨가 말씀하시길 특별히 기름진 음식을 먹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될까요? 그리고 최근에 허리와 등이 자주 아픈데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 건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민정 씨의 나이를 고려할 때 췌장 질환은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지만 혹시 모르니 정밀 검사를 권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췌장 효소 수치가 약간 높게 나왔고 복부 초음파에서도 췌장 부분이 조금 부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추가로 시행한 CT 검사에서 췌장 꼬리 부분에 1.5cm 크기의 작은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크기가 작고 위치상 다행히 수술이 가능한 상태였지만 민정 씨와 가족분들은 큰 충격을 받으셨죠. 겨우 49세인데 그것도 여자가 췌장암에 걸릴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된 덕분에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현재는 완전히 회복되어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민정 씨는 만약 그때 단순한 소화불량이라고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돋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언제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닌 췌장암의 신호로 봐야 할까요? 첫 번째, 지속기간입니다. 소화불량이 2주 이상 계속되고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면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연령입니다. 50세 이후에 갑자기 소화불량이 시작되었다면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다면 40대부터도 경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동반 증상입니다. 소화불량과 함께 등 통증, 체중 감소, 당뇨병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 위험인자입니다. 흡연, 음주, 당뇨병, 만성 췌장염, 가족력 등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췌장암으로 진단받기 3년 전부터 이미 혈당 조절에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50세 이후에 갑작스럽게 당뇨병이 생기거나 기존에 잘 조절되던 당뇨가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는 반드시 췌장 검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췌장암을 예방하는 것이 정말 불가능할까요? 제가 지금까지 진료하면서 확인한 것은 췌장암도 충분히 예방 가능한 암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6개월 전 만난 55세 회사원 박준호 씨의 성공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준호 씨는 췌장암 가족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65세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준호 씨는 저도 아버지처럼 될까봐 정말 무서워요 라며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다행히 췌장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여러 위험인자들이 있었습니다. 흡연을 20년째 하고 있었고 음주도 주 4, 5회 정도 하고 계셨습니다. 체중도 표준보다 15kg이 많이 나갔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고 계셨죠. 저는 준호 씨에게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시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드렸습니다. 1개월 차에는 금연부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는 20년간 하루 한 갑씩 피우던 담배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이 정말 힘들었어요. 손에 뭔가 들고 있지 않으면 불안하고 집중도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아버지 생각을 하니까 참을 수 있었어요. 금연과 함께 술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회사 회식 때가 가장 힘들었는데 동료들에게 건강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말했더니 모두 이해해 주더라고요. 2개월 차에는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기존에 즐겨 드시던 삼겹살, 갈비, 치킨 같은 기름진 음식들을 모두 끊으시고 대신 생선과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셨습니다. 아침에는 현미밥에 된장국, 구운 생선, 나물 반찬으로 구성된 한식으로 드시기 시작했고, 점심에는 직장 구내 식당에서도 가능한 한 기름기 적은 메뉴를 선택하셨습니다. 저녁에는 샐러드와 닭가슴살 또는 생선구이를 드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맛없고 허전했어요. 특히 고기가 그리워서 견디기 힘들었는데 2주 정도 지나니까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3개월 차에는 근력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빠르게 걷기를 하시고 주 3회는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을 하셨어요. 운동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특히 체중이 빠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6개월 후 검사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체중이 18kg이나 빠졌고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췌장 기능을 나타내는 수치들이 모두 개선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나이까지 이제 10년 남았는데 이제는 자신 있게 그 나이를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준호 씨처럼 췌장암을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연입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췌장암 위험이 3배 높습니다. 담배를 끊으면 10년 후에는 비흡연자와 같은 수준까지 위험도가 낮아집니다. 두 번째는 절주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만성 췌장염을 일으키고 이것이 췌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루 소주 2잔 이상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비만은 췌장암 위험을 약 20% 증가시킵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있다면 반드시 체중을 줄여야 합니다. 네 번째는 당뇨병 관리입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췌장암 위험이 2배 높아집니다. 혈당을 잘 조절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나요? 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준호 씨가 실제로 6개월간 실천한 췌장 건강 식단을 그대로 공개해 드릴게요. 아침 7시에는 현미밥 반 공기에 된장국, 구운 고등어 한 토막, 시금치나물, 김치를 드셨습니다. 오전 간식으로 10시에는 토마토 1개와 견과류 한 줌을 드셨어요. 점심 12시에는 현미밥에 닭가슴살 볶음, 브로콜리와 당근 볶음, 미역국을 드시고 오후 간식으로 3시에는 블루베리와 그릭 요거트를 드셨습니다. 저녁 6시에는 현미밥 대신 고구마 1개와 연어구이, 아스파라거스 볶음, 양배추 샐러드를 올리브오일 드레싱으로 드셨어요. 췌장에 특히 좋은 음식들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연어, 정어리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췌장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둘째는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에 포함된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췌장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셋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리코펜 성분이 췌장 세포를 보호해 줍니다. 넷째는 마늘과 양파입니다. 이들에 포함된 화합물이 발암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첫째는 가공육류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췌장암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둘째는 탄 음식입니다. 고기를 태워서 먹으면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셋째는 단순당이 많은 음식입니다. 사탕, 케이크, 탄산음료는 췌장에 과부하를 줍니다. 조리할 때도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굽는 것보다는 찌거나 삶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마늘과 양파는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토마토는 가열해서 먹으면 리코펜 흡수가 더 잘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방법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근력 운동입니다. 특히 위험인자가 있는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력 운동이 췌장암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근육은 우리 몸의 가장 강력한 당 조절 기관입니다. 근육량이 늘어나면 인슐린 없이도 포도당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췌장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췌장암 위험을 20에서 30%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죠. 지난해 만난 60세 이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순자 씨는 당뇨병을 15년째 앓고 계셨고 남편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후 나도 언젠가는 하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60세인데 운동을 시작해도 소용이 있을까요? 평생 집안일만 하고 살았는데 헬스장 같은 곳은 너무 부담스럽고요. 순자 씨의 걱정이 손에 잡힐 듯 했습니다. 저는 순자 씨에게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계단 오르기 운동부터 시작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3개월 후 순자 씨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근육량이 3kg 증가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화혈색소가 8.2%에서 7.1%로 크게 개선된 것이었습니다. 운동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특히 혈당 수치가 좋아지는 걸 보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현재 순자 씨는 운동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췌장 기능 검사에서도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운동 효과를 더 빠르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력 향상이 더디게 느껴지시죠? 이런 분들께는 크레아틴 섭취를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크레아틴은 우리 근육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물질로 운동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분들에게는 크레아틴이 더욱 중요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크레아틴과 운동을 병행했을 때 혈당 조절 개선 효과가 관찰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크레아틴은 고기에도 들어있는데 굳이 보충제를 먹어야 하나요? 라고 궁금해 하십니다. 크레아틴은 소고기와 생선에 자연적으로 들어있지만 문제는 그 양입니다. 하루 권장량인 3g을 섭취하려면 매일 소고기 600g 이상을 먹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게다가 조리 과정에서 크레아틴의 상당 부분이 파괴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제로 채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크레아틴은 식약처에서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한 안전한 보충제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복용법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세요. 둘째, 충분한 물과 함께 드세요. 크레아틴은 근육의 수분을 저장하는 특성이 있어 탈수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인증이 있는 제품을 드시길 바랍니다. 식약처 인증 마크를 포함해서 특히 미국 FDA에서 인증한 크레아틴을 드시거나 유럽 특허청에서 인정한 크레아틴을 드시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제가 진료한 58세 김영수 씨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씨는 당뇨병을 12년째 앓고 계셨는데 운동을 시작한 지 2개월이 지나도 혈당 개선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운동을 해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요? 라고 실망하고 계셨죠. 그때 저는 크레아틴 보충을 제안했습니다. 하루 3g씩 복용하면서 같은 운동을 계속하셨는데 놀랍게도 4주 만에 당화혈색소가 8.1%에서 7.4%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운동 중에도 힘이 더 오래 지속되고 다음 날 근육통도 덜하더라고요. 영수 씨처럼 작은 변화들이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췌장암은 조기 발견이 생존의 열쇠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증상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오늘부터 올바른 생활 습관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연, 절주,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정기적인 검사. 이 5가지만 지켜도 췌장암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이 소중한 정보를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